잠깐만. 자, 해봅시다.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우리 정규도 이제 좀 있으면 다들 내신이니까. 자, 오늘 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 오늘 빈칸 추론 그 7번 최고 답률이라고 돼 있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거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9번이 존나 어려웠다. 9번이 진짜 어려운 순서 문제였고, 저건 심지어 최근 수능 문제예요. 그 다음 8번은 우리가 푼 적 있는 지문이야. 그래서 아마 다 맞췄을 거야. 8번은 그거거든. 그 태평양에서 오는 습한 공기가 어떤 산맥을 넘으면서 습기 다 빠져가지고 건조한 공기 되는 그거 본 적 있는 그 지문이죠. 그거는 본 적 있는 거니까 일단 본 적 없는 걸로만 한번 쭉 보자고.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찾아보자. 첫 번째 문장, The key to successful risk. 핵심은, risk taking의 핵심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입파악 문제에서 must, need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그랬지. 그게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근데 명사로 key도 똑같은 거예요. key is 라고 하면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핵심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대로 주제문이야. 그래서 The key to successful risk. 자, 이 표현이 있다는 거는 얘가 그대로 주제문이라는 뜻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의 성공적인 핵심은 뭐냐면 understand that. 이해하는 것이다. actions you're taking. 네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should be the natural next step.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여야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적이려면 다음 단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요걸 좀 머리에 집어넣어 주시고. One of the mistakes we often make. 자, 그러면 필자 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라는 게 글의 주제겠지. 그치?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our tendency to focus on the end result. 자, 요런 경향성.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우리의 실수래. 그러면 두 문장을 좀 정리해보면 결과에 집중하는 건 이거는 실수라고 필자가 일단 얘기를 했고요. 대신 뭘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에 집중하라. 이거 이해되나? 요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그럼 주제가 뭐야? 제목은? 2번이죠. 다음 단계에 집중해라. 결과가 아니고. 풀렸네? 끝. 3번 끝.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사실 읽을 필요 없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가 많단 말이야. 3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3월에 있고 4월에 있고, 그다음 대망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7월에 있고 9월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있고 11월에 있어. 모의고사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산모를 조졌어. 산모를 조졌는데 나는 어차피 모의고사 안중에 수능 미만 잡이지 수능만 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댄다는 거야.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인 4월 모의고사를 잘 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4월을 조졌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인 6월 모의고사를 잘 볼 생각을 해야지. 이거 다 필요 없고 수능만 잘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보자. 바로. Personal blind spots are areas that are visible to others but not to you. Personal blind spot, 개인적인 blind spot은 즉 개인적으로 안 보이는 영역이 어디냐면 areas, 어떤 영역이야? That are visibl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만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이런 게 있나?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당신들이 나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있지. 니네가 생각하는 내 첫인상 나는 모르잖아. 당신은 알잖아. 그치? 제가 말 나온 김에 첫인상 어땠냐? 교현이 내 첫인상 어땠어? 언제 봤지 우리? 윈터 때 봤나?
그렇지. 그전에는 다른 선생님만이었지. 윈터 때 봤던 것 같은데 첫인상 어땠어? 지금 답을 잘해야 수업이 일찍 끝나겠지 오늘. 잘 생각을 하고 답을 하세요. 우리 여기까지 할까? 마무리할까 이제? 또 오케이. 아우 씨발 다 했겠다. 다 했겠어. 씨발 간질간질하네. 오케이. 건우 형 첫인상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잘 몰랐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이 뭔데? 어떤 사람인데? 원래 수업만 하고 좀 선생님한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개빡세게 수업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떤데? 실제는 개판이지. 그치? 준성이 형 첫인상 어땠어? 잘생기고 지랄하네. 야 저거 좀 과하다. 저 새끼 때문에 일찍 못 끝내겠다. 그치? 복수한 말이야. 찬이 형 첫인상 어땠어? 몸 좋고 카리스마 있고 수업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빵빵하고 5개 중에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제. 3위 우리 형 언제 봤지? 이미 풀렸을 때 약간 분위기 윈터 때 왔나 너가? 그렇구나. 첫인상 말 많았어요. 이미 너 왔을 땐 이미 다 끝난 상태였니? 맞네. 우리 형 언제 왔지? 우린 좀 중간에 봤지. 정가은이 데려왔잖아 중간에. 그 시점엔 이미 망가진 상태였죠. 이미 망가진 상태였지 그 반에선. 오케이 좋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블라인드 스팟인데 나는 안 보이지만 당신들은 알 수 있는 것들이겠지. 자, the developmental challenge of blind spot is that. 자, 이런 블라인드 스팟의 발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또는 어려움이 뭐냐면 that 이하이다.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너는 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거든. 잘 읽으면 자, 네가 몰라.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인상 같은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잖아. 그치? 내가 학생들이 날 봤을 때 느꼈던 첫인상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알아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언제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 이런 게 진짜 문제다. 그렇죠? 자, 그래서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where you can't see that truck in the lane next to you. 자, 뭐처럼 그 영역이야. 자, 어떤 영역이냐? 사이드 미러에서 그 사이드 미러 뭔지 알지? 자동차 옆에 달려 있는 그 거울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관계부사 You can't see that truck in the lane next to you. 그 바로 옆에 레인에 바로 뒤에 차가 있으면 안 보인다? 그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 블라인드 스팟이. 이게 어떻게 돼 있을 때 안 보이냐면 이게 내 차야. 그리고 요 뒤에 차가 요렇게 있을 때는 보이다가 얘가 한 여기쯤까지 오잖아? 그럼 안 보여요, 운전자한테 이게 너무 작게 그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차가 이렇게 있어. 일단 옆 레인에 차가 여기 있을 땐 잘 보여. 이건 되게 잘 보인다. 얘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 차의 본네트가 내 차 트렁크 정도에 왔을 때 이 지점이 되면 얘가 안 보여, 운전석에서.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깜빡이 안 넣고 끼어들면 그냥 바로 치이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영역처럼 personal blind spot can easily be overlooked. 이런 개인적인 블라인드 스팟은 쉽게 간과될 수 있어.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completely unaware of their presence. 너는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운전자들도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야 여기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걸 아는 거지.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김여사들 보면 그냥 옆에 보고 차 없네. 차 없네라고 보는 김여사는 상위 10%야. 보통 안 보거든. 그냥 대가리부터 들이민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보고도 여기 차가 있다는 거를 인지 못하거든, 사람들이.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자, 그들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That truck you don't see. It's really there. 트럭이 여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궁금하면 여기 대가리 밀어보면 돼. 꺾어가지고 밀어보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치이잖아. 그치?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네가 그걸 못 본다고 해서 doesn't mean that they can't run you over. 너를 깔고 뭉갤 수 없다는 게 아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차가 날 못 가는 건 아니잖아. This is where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others. 자, 이게 어떤 지점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need to 잘 봐야 된다 그랬지? 이게 답이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래, 유진은 개인적인 블라인드 스팟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뒷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여기 있는 내 친구한테 야, 혹시 내 옆에 차 있냐? 얘가 얘기해 주겠지. 얘는 보이니까. 얘는 이 차가 보이니까 야, 그 옆에 트럭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보시면 어법 문제네요. 그 집에서 빨래 직접 하는 사람 없지? 나는 지금 빨래를 거의 한 달째 안 해가지고 이 옷이 나왔다는 건 옷이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그 옷이 정말 없을 때 입는 옷이 몇 개가 있거든? 이거랑 그 남색이랑 이색으로 줄무늬 있는 그거 있지? 그것도 옷이 없을 때 입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 고래 그려져 있는 셔츠 있지? 만월경 셔츠.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 개새끼 불독 있는 거. 요 네 개가 보이면 옷이 없는 거야, 이제. 그치? 지금 빨래를 안 한 건데, 아니, 내가 원래 진짜 월요일부터 아침에 빨래를 하려고 그랬거든? 월요일엔 늦게 일어나서 못 갔고, 화요일에 늦게 일어나서 못 갔고, 수요일엔 비가 와서 못 갔고,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못 갔어요. 내일은 진짜 무조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지금 빤스도 없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입었던 걸 뒤집어 입어야 되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빨래를 해야 되는데, 좆된 거지. 내가 보기에 내일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떡하지? 하여튼, 그래. 빨래는 그거고. 자, 근데, 나는 빨래를 집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코인 세탁방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고 난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사장님이 그걸 이제 건조기로 옮겨주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은 그냥 딸깍이잖아, 딸깍. 이건 이제 현대의 세탁이고, 옛날에, 한 200년 전에 세탁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강가에 비누 들고 몽둥이로 가가지고 빨래판에다가 존나 때리면서 이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Before the washing machine was invented,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에 people used washboard to scrub or they carried their laundry to riverbanks and streams. 강가에 가져가거나 워시보드는 그 빨래판입니다. 빨래판 뭔지 알지? 이렇게 문대는 거? 이런 거 갖고 갔다. Where they beat and rubbed it against rocks. 자, 여기 콤마 웨어리 있는데요. 콤마 웨어를 뭐라 그러지? 우리 유식한 말로? 계속적용법의 관계 대명사의 부사야. where. 관계 부사지. 뭘 끄덕끄덕이야, 임마. where는 관계 부사다. 자, 관계 부사의 특징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요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는 놈들은 알 수도 있다. 자,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오지? 불완전한 문장 오지. 관계대명사 이런 거거든. 자, 이런 문장. 나는 쿠키를 먹었다. 그녀가 구운. 해석되지?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 쿠키 꾸며주고 있잖아. 관계대명사 대신이니까 뒤에 문장 she baked 하고 나서 목적어 없죠? 내가 내신할 때 맨날 오 땡땡 처리하는 게 이게 목적어 비어있다는 뜻이잖아. 관계대명사 이 관대야. 뒤에 명사인 거. 관계부사는 어떤 경우냐면 I visited San Francisco. Where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나는 내 동생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이런 말이지. 이거는 보면 밑에랑 다른 게, 위에랑 다른 게, 요 where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해. lived는 자동사잖아. 살았다. 내 동생이 살고 있는. 뒤에 목적어 없죠? 뒤에 완문이지? 이게 관계부사. 얘네가 공통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성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둘 다 관계 어쩌고저쩌고 연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뒤에 얘가 반드시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뒤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부사예요.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where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린 뭘 보면 되는 거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는 거야. 뒤에 문장 보시면 They beat. 그들이 후드려 패고 문질렀어. 그것을 돌에다 대고. 문장 완전하죠? where 맞아? 그럼 틀려. 맞지? 1번 맞습니다. 자, 2번. 쭉 넘어가서 such backbreaking labor. 자, 그런 이제 등골이 휘는 일은 still commonplace in parts of the world.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보편적이지만 but most homeowners, the work is now done by a machine. 자, 일반적으로 기계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that automatically regulates water temperature, measures the detergent, washes, rinses, and spin dries. 자, 요렇게까지 관계사들 똑같이 방금이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빈칸이 2에 있긴 하지만 우린 that 먼저 보자. that. 얘가 얘 수식하고 있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regulates, measures, washes, rinses, spin dries.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대신 주어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뭐라 그래?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게 들어간 자리에 목적어니까. 얘는 얘가 지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 얘기고,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통제한다 하니까 문제 없죠. 그치? 문제 없고. 자, with its electrical and mechanical system. 자, 그것의 전기 그리고 기계 시스템을 가지고 저 it이 지칭하는 대상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세탁기 아니겠어? 문맥상? 세탁기 지금 단수로 쓰였지? it 문제 없어요. 자, 4번. 이거 어렵다.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논의로 푸는 건데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기억나? 대동사 뭐였지? 대동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기억 안 나온 돌 옆에다 적어놔라. 이거 내실 때 나온다. I ate 나는 쿠키 5개 먹었다. 그리고 이거를 제인이랑 같이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가 반복된 게 있지. 영어에선 반복을 싫어한단 말이야. 나는 쿠키를 먹었다. 그리고 나는 쿠키를 제인과 함께 먹었다. 우리말로도 약간 어색하잖아. 이제 영어에선 이게 더해요. 영어는 한국어보다 언어의 경제성 관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지랄하면 되게 싫어해, 영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ate 5 cookies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ate them이랑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이잖아. 5 cookies를 them으로 대체한 것 뿐이니까. 그렇지? 진짜 제대로 쓰면 여기 5 cookies라고 쓸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짜치니까 them이라고 쓴 거야. 겹치니까 이거를 날려버리고 이 자리에 대신 쓰는 게 대동사라고.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5 cookies 대신 them으로 바꾸는 것처럼 조금 더 넓게 ate부터 동사부터 목적어까지를 한 방에 대동사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대명사랑 똑같은 논리예요. 다만 이제 대동사는 대명사랑 달리 우리가 신경 쓸 것들이 조금 있지.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수일치. 형태는 누구를 보고 결정하죠? 대동사의 형태는 누구 보고 결정해?
원래 동사. 그치? 자, 대동사 형태는 이거 보고 결정한다. 얘가 형태 결정해 주는 거야. 그치? 자, 대동사 1번. 형태는 원동사가 결정한다. 원래 동사가 결정하는 게 대동사 형태. 비동사냐 두동사냐를 결정할 거예요. 비계열이냐 두계열이냐. 비계열이냐 두계열이냐 결정할 거야. 다음 두 번째, 실질적인 수일치나 수, 시제 이런 건 누구에 맞춰? 이런 거는 새로운 주어인 얘한테 맞춘다는 거지. 괜찮죠? 자, 이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 풀어본다. 형태, 원동사가 결정한다. H,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지? 그럼 두 계열의 동사를 선택한다. 이걸 선택하고, 자, 그 다음 수시제는 실제 구성된 문장의 주어에다 일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I이기 때문에 일단 두인 건 별로 문제는 없어 보여. 수일치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시제가 과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did로 결정한다.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뒤에 so 같은 걸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 I ate 5 cookies. 나는 쿠키 5개를 먹었어. And I did so with Jane. 난 그렇게 했어, 제인과 함께. 이거 이해되지? 얘가 대동사다. 그럼 저 문제 그대로 풀어볼게요. 똑같은 논리로. It not only cleans clothes, but it 빈칸 so with far less water, detergent, and energy than washing by hand requires. 자, 손으로 빨래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물, 세제,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 옷을 세탁한다. 이거 그대로 대체한 거잖아. 쟤랑 똑같은 논리로 cleans clothes 부분을 다시 한번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대동사 구문으로 바꾼 건데 문제는 얘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두 계열의 동사라는 거지. 근데 주어가 it이야. 그럼 뭘로 바꿔? does.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형태로 고칠 수도 있어야 돼. 특히 성지고. 알지? 나온 적이 있는 문제다, 이거는 우리. 당신들이 풀었던 문제야, 이거는. 자, 5번. Compare the old washers that squeezed out excessive water by feeding clothes through rollers. Modern washers. 자, 이거는 그럼 뭐뭐에 대비해서라는 표현이잖아요. 현대의 세탁기들은 어디에 대비해서? 옛날 세탁기에 대비해서. 세탁기가 대비당하는 기준인 거지. 지금 대비당하는 피동체인 거지. 그래서 5번에 문제가 없습니다. 맞춘 사람 4번. 이제 우리가 2번 연속으로 대동사를 봤기 때문에 다음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제. 자, 다음 거 보자. 6번. 자, 6번 보시면 요약문이죠.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상태 안 좋으니까.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읽는다. 이제 A study in which teenagers express 빈칸 to work with someone of a similar background. Even have financial costs to themselves suggest that an assumption-based prejudice can 빈칸. 이게 인과관계가 두 개 있잖아. 이럴 때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 문제가. 앞에부터 꼼꼼히 보면 A study in which 나왔기 때문에 in which 묶어주면 되겠죠. in which 하고 나서 in which 안에부터 해결해보자. in which teenagers. 자, 10대들이 표현했다. 빈칸에, 목적어네. 그럼 10대들이 뭘 표현했는지 찾으면 돼. 어디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work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심지어 재정적인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그리고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정보는 10대들이 심지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근데 나랑 배경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 위한 빈칸을 표현했다를 찾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A는 유사한 배경을 가진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배척했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이거밖에 안 되겠지. 근데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심지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라는 말이 나와. 심지어 부정어잖아.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유사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희망했다. 유사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뭘 암시하냐? That assumption-based prejudice, 추정에 근거한 선입견이 빈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ational economic behavior, 합리적인 경제 선택을 빈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B 부분은 이 연구에 따르면 이걸 보니까 선입견이 합리적인 선택을 빈칸한다. 이 보이지 않아? 선입견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 촉진한다. 촉진한다는 아닌 것 같지, 문맥상. 당연히 방해한다 할 겁니다. 여긴 방해야.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A를 풀어볼게요. 선입견이 재정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대. 근데 심지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라는 표현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거지. 그렇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나?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냥 글로 한번 가보자고. 자, study investigated the economic cost of prejudice.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을 검토했다. Researchers gave a group of Danish teenagers, 자, 덴마크 10대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With one of two people, 2명 중에 1명과 일하는 선택권을 줬어. 자, 근데 10대는, 이 친구는 그 2명 둘 다 만나본 적이 없다. 자, 1명은 had a name, 자, 어떤 이름을 가졌냐?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similar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to the teenager. 그 10대와 유사한 종교적 내지는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졌대. 자, 우리 사례로 얘기해볼까?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 교수님이 야, 너 2명 중에 1명이랑 일을 해야 돼. 1명은 킴이고 1명은 잭슨이야. 누구랑 일할래? 너 누구랑 할 거야? 킴이랑 하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킴이야, 킴. 킴은 높은 확률로 이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어를 못할진 몰라도 어쨌든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 이런 사람이야. 이게 이름으로부터 나랑 같은 민족의 인내를 추정하게 하는 단서인 겁니다. The other, 다른 놈은 had a name that suggested, 어떤 이름을 가졌냐? They were from a different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선 이 친구 어떤 이름을 가진 거야? 막 뭐 잭슨이라든지 아니면 빈 라덴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 있잖아. 그치? 이런 이름이 있어. 빈 라덴이라는 친구의 상징성이 좀 크긴 한데, 뭐 빈 라덴, 히틀러 이런 이름이라고 쳐봐. 걔랑 일할래? 킴이랑 일할래? 당연히 킴이랑 일하겠죠. 이제 빈 라덴이 아니고 잭슨이라고 쳐도 잭슨보단 킴이랑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The study showed that the teenagers were prepared to earn on average 8% less. 자, 여기를 잘 읽어야 돼. 평균적으로 8% 돈을 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들이 만약 누구랑 함께 일할 수 있다면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came from same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즉, 우리 입장에서는 킴이랑 일할 수 있다면 저는 한 8% 정도 연봉이 낮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비합리적인 선택이지. 그럼 문제 풀렸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나랑 같은 민족인 사람과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보였어. 심지어 그게 재정적인 손해를 가져오더라도. 그리고 이 연구는 뭘 보였죠? 선입견은 합리적인 경제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맞춘 사람. 3명, 4명. 오케이. 자, 우리 여기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죠. 그치. 이쁜 폭이 나와가지고 폭탄을 뽑는데 좀 들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인지를 하고 좀 그렇지. 좀 그지. 이게 30 다 된 놈이 만겜에 어떻게 되겠지 뭐. 자, 우리 7번 해보자. 7번. 자, 보시면 이거는 그냥 쓸데없이 저 화합물 이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쫄게 하는 지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실 최고 오답률일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자, 일단 해보시면 자, 45억 년 전에 지구의 이 초기 대기는 was probably largely water vapor. 초기에는 거의 수증기,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sulfur dioxide, 황산화탄소, 황산,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었대. 뭐가 없죠? 산소가 없지. 그치? 이게 핵심이야. 이걸 읽고 나서,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The appearance and subsequent evolution of exceedingly primitive living organism. 자, 그런데 등장과 그에 따른 발달은 뭐에? 완전 초창기 생명체, 박테리아 같은 거. 자, 이 친구들이 began to changing the atmosphere, liberating oxygen. 산소를 배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탄소와 이산화탄소와 황산을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냈대. 그치? 자, 박테리아가 등장하고 나서 산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This made it possible for higher organisms to develop. 자, 그리고 이 덕분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산소가 나온 덕분에 이제 고등생물의 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치? 요거 덕분에 고등생명이 등장했다. 자, when the earliest known plant cells with nuclei evolved about 2 billion years ago. 약 20억 년 전에 최초로 알려진 핵을 가진 식물이 등장했을 때 대기는 seems to have had only 1%, 1%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대. 자, 근데 잘 봐야 돼. 대기의 1%가 아니고요. 현재 산소 비율의 1%야. 그럼 저건 1%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실제로? 0. 지금 산소 비율 몇 프로야? 2? 21 정도 되죠? 21에서 23,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21의 1%면 몇 프로야? 잠깐만요. 아니, 21의 100분의 1이야. 0.21%지? 야, 이과. 자, 20억 년 전에 최초의 식물이 등장했을 때 산소는 약 0.21%였어. With the emergence of first land plant. 자, 최초의 지상 식물이 등장하면서 그럼 얘는 물속에 사는 식물이었나 보네. 그렇죠? 자, 지상 생물이 등장하면서 산소는 이걸 이제 헷갈렸다 애들이 1/3라고 하니까 산소가 대기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많다는 거잖아, 산소가. 그건 아니겠지? 지금의 3분의 1이에요. 21%의 3분의 1이니까 몇이야? 7% 정도 됐다는 거지. 자, 지상식물의 등장에 따라서 산소가 7% 정도까지 올라갔대. It had risen to almost its present level. 현재 수준까지 올랐어.
약 3억 7천만 년 전에 언제? When the first animals first spread onto the land. 최초로 동물이 육상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물들이 다 바다에만 살고 있었던 거야. 최초의 육상 동물이 등장했을 때 현재 수준까지 올랐다. 이거 이해되지? 초기에 산소 없었다.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산소라는 게 조금 등장하기 시작했어. 최초 식물이 나왔을 때 0.21%, 지상식물이 나왔을 때 7%, 그 다음에 약 3억 7천만 년 전에 최초로 육상동물이 등장했을 때 현재 수준의 산소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빈칸 푼다. Today's atmosphere. 자, 오늘날의 대기는 단순히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니고 빈칸이다. 추론이 안 돼. 무슨 말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씩 넣으면 풀린다. 자, 1번 보세요. A barrier to evolution. 진화의 장벽이다. 이것 때문에 진화를 못해요? 우리 더 진화할 게 있어? 산소가 더 많으면 인간이 더 똑똑해져?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 필자가.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그럼 산소가 만약에 나중에 한 35%까지 가면 뭐 어떤 슈퍼 인간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건 무슨 선지야? 이거는 퇴학시키라는 선지예요. 필자가 얘기한 적이 없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라고.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1번 안 되고. 2번 A consequence of life. 생명체의 결과이다. 이거네. 생명체의 결과잖아. 얘가 등장함에 따라서 산소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2번은 괜찮고. 3번 A record of primitive culture. 원시 문화의 보존이다. 문화? 문화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서? 문화 얘기 없습니다. 안 돼. The sign of constancy of nature. 자연의 일관성의 표시이다. 이게 일관성이야? 산소가 없다가 지금 현재 수준까지 올라온 게 일관성이야, 이게? 아니죠. constancy 안 돼. 5번 Reason for cooperation among species. 이 종들 간에 협력할 이유이다. 여기 어디에 협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지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산소 수준이 올라왔다잖아. 사실 읽어보면 2번보다 답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전혀 최고 오답률 같이 보이지 않지. 안 어렵지 별로. 오케이? 3번 가보자. 8번. 8번 우리가 봤던 지문이긴 한데 라고 해서 이제 기억이 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가볍게만 보자.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in the interior areas of continent, 어떤 대륙의 이 내륙 부분의 기후에 관해서 보면 mountains 빈칸, 산이 빈칸한다. 타겟팅은 너무 쉽네. 산이 뭐 하는지 찾으면 돼. 그렇죠? A great example of this can be seen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서쪽을 보면 알 수 있다. Air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toward the land. 자, 이렇게 미국 땅이 있으면 미국 대충 그릴게요. 이쪽이 태평양이지. 여기 캘리포니아 있고 여기 뉴욕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쪽을 동부라 그러고 이쪽을 서부라 그래요. 이런 말을 들어봤지? 서부 개척 시대잖아. 얘네가 여기로 착륙해가지고 이쪽으로 개척한 게 서부 개척 시대 아니겠어? 여기가 태평양이다. 자, 태평양에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보면 usually has a great deal of moisture. 자,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이 있다. 여기는 수분이 많아. 왜 많겠어요? 아니, 바다 위에 있는 공기라니까. 태평양 물을 싣고 가는 공기야. 당연히 이건 습하겠지. When this humid air moves across the land, it encounters the Coast Range Mountain. 자, Coast Range Mountain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산맥입니다.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는. 얘를 만나. As air moves up and over the mountains. 자, 그럼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산을. 그치? 근데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수분을 잃을 것 같아요? 수분을 축적할 것 같아요? 괜찮아. 자, 무슨 말이냐면
공기를 냉각시키면 수분은 어떻게 돼? 아니, 야, 이과. 공기를 냉각시키면 수분이 어떻게 돼? 아무래도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겠어? 공기를 냉각시키면? 야, 액화질소를 생각해봐라. 그치, 액화질소.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그냥 읽으면 돼. 봐봐. 자, 산을 넘어가면서 시원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causes precipitation of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s. 얘가 시원해지잖아. 여기 비가 내리는 거야. 왜 비가 내려요? 공기가 수분을 잃어버리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 밑으로. 이게 비 아니겠어? 그치? 태평양에서 물을 가득 싣고 오던 공기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정점에서 얘가 수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분이 비의 형태로 떨어진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공기는 어떻게 돼? 더 건조해지겠지. 그러면 이 산을 넘기 전의 공기보다 넘었을 때의 공기의 수분이 줄어들겠죠. 이해할 수 있지? 자, 다음에 두 번째. Once this air moves down the opposite side of the mountain. 자, 반대쪽으로 내려오면 it has lost great deal of moisture. 이미 상당량의 수분을 잃어버린 상태야. 왜? 여기도 다 뿌리고 왔거든. 이 산 양쪽으로 다 뿌리고 왔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굉장히 건조하다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오는 이제 얘는 수분이 조금밖에 없어. 많이 떨어졌어. The air continues to move and then hits the even higher Sierra Nevada mountain range. 여기 네바다 산맥이란 존나 큰 산맥이 있어. 그 부모님들 가끔 미국 여행 가시면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시는 거 알지? 그쪽이에요, 이게. 그냥 존나 높은 산이거든. 자, 여기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은 현상이 한 번 더 발생하겠죠. 이번엔 훨씬 더 심한 강도로. 똑같이 얘가 넘어가면서 수분을 다 잃어. 그러면 두 번의 산맥을 넘어온 공기는 수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이제 수분이 없어. 그래서 태평양에서 들어온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조한 바람이 사막지대에 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The second uplift causes most of the remaining moisture to fall out of the air. 대부분의 남아있던 수분이 싹 다 사라진다. 그래서 by the time it reaches the leeward side of the Sierras, 이 시에라 반대편에 도착하면 the air is extremely dry. 굉장히 건조하다. 그래서 네바다가 사막인 거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여긴 다 사막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반면에 미국에 이렇게 거대한 평야가 있잖아. 여기는 왜 멀쩡할까? 여긴 왜 사막이 아닐까? 왜냐면 이쪽에는 이런 산맥이 없거든. 동쪽 대서양에서 넘어오는 이쪽에는 서부 같은 거대한 산맥이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대서양의 습한 공기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이 두 개를 넘어가면서 완전히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은 사막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공기가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이렇게 가진 못해. 중간에 소멸하겠지, 어느 정도. 그럼 빈칸. 산은 빈칸한다. 산은 뭐 한다? 산은 수분을 빼앗는다 아니겠어? 산맥이 수분을 빼앗았잖아. 답은? 3번이죠, 3번. Play a huge role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수분의 흐름을 막는데 거대한 기능을 한다. 자, 9번 보시면 작년 수능 문제, 재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 되게 어려웠어. 자, 풀어보시면 Negotiation can be defined. 자, 협상은 정의될 수 있다. 뭐라고?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자, 뭐 하려는 시도? 탐험하고 화해시키려는, 충돌하는 포지션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자, 그럼 이 문장에 따르면 협상은 뭐야? 충돌하는 의견을 중재하는 게 협상이죠. 그렇죠? 의견의 중재. 의견의 절충. A. Areas of difference can do and remain. 차이점은 남아있을 수 있고 남아있지만
그러나 will perhaps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 이후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는 그냥 화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협상은 의견과 절충이다. 근데 절충되지 않는 영역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 끊어져요? 이거 안 끊어진다? 에이 돼. 이거 올 수 있어. 이거 세모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왜냐면 보통 항상 우리는 A에서 X를 쳐왔거든. A에 세모가 들어가면 이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는데 A에 세모가 뜨잖아. 그럼 그냥 찍으세요. 우리 원래 어떻게 풀었어? A는 당연히 X고 B랑 C 중에 하나에 X가 뜨고 하나에 세모가 뜨면 그거 골라주고 거기서 A로 여전히 못 간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또는 거기서 B나 C 다른 하나로 못 간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풀었다고. 봐봐. A, B, C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는 A에 X가 뜨고 B에 세모가 뜨고 C에 X가 뜨고 또는 B에 X가 뜨고 C에 세모가 뜨고 자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제일 좋아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는 B를 확정한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 판단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 C를 단절시켰던 근거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A를 단절시켰던 근거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마찬가지. C 골라놓고 나서 이거 이제 XX 세모죠. C 골라놓고 나서 여기서 A로 가는데 여전히 단절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B로 가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좋아하는 유형이잖아. 이렇게 되려면 A의 X가 나와야 돼요. A의 X가 안 나오면 이걸 못 써. A의 X가 안 나오면 A의 세모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란 뜻이에요. 이거는 A를 못 끊었으면. 자, B. In these and some other forms of negotiation. 자, 이러한 그리고 좀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이러한 these 단절이지. these 없지. 여기 복수형 없잖아. 그치? 협상들이라는 얘기가 없다? 얘는 끊어줘. X. C.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그 결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선호할 수 있는데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자, 협상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의 특정이고 갈등의 특정이다. 이건 올 수 있네. 세모가 2개 떴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나마 these를 잡았기 때문에 B를 X로 친 거지. 자, these도 못 잡았잖아. 그럼 세모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좆된 거야, 그러면. 그지? 이때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얘랑 똑같은 말을 찾는 거야. 얘랑 똑같은 말이 A랑 C 중에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작점에. 그게 있으면 걔네 붙여. 두 번째는 얘를 먼저 읽고 얘 앞에 뭐가 올지 추정하는 거야. 근데 그건 되게 어렵다. 그거는 이 앞에 여러 형태의 협상이 있어야겠다는 정보를 내가 직접 추정해서 이거를 돌아가면서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 이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쓰는 방법은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문장, 같은 말을 하는 거를 찾는다. 근데 그거는 C겠죠. 협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협상이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주어진 문장이랑 C잖아. 그러니까 C를 일단 연결한다. 일단 C. 같은 말 하니까. 자, in this sense, 이런 관점에서 depending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area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자, 명확해질 수 있고, redefined, 재정이 될 수 있고, refined 또는 give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C의 앞부분은 협상의 정의에 대해 얘기했고 C의 뒷부분은 협상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 갈 수 있나? 이런 형태들의 협상 나왔어? 안 나왔지? 그게 C의 B예요.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랑 조금 달랐던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세모가 2개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풀이법을 쓸 수가 없었어. 이게 개꿀인데 이걸 못 썼어. 그 다음 두 번째, 세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석은 X를 잡아서 X 앞에 뭐가 올지 추정하는 건데 이게 어렵다고. 이거 하려면 독해력이 좋아야 돼. 그 편법으로 알려주는 거는 얘랑 똑같은 말을 찾아봐라. 얘랑 똑같은 말이 C 앞부분이었지. 그럼 C를 확정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읽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이렇게 가면
CAB로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하면 웬만한 문제 맞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연습 좀 해야 돼. 이거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얘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 풀이법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자, 마지막 10번 보고 심하이를 치자고 우리는. 자, 요거 원래 우리 무관한 문장 잘 안 하는데 요건 무관한 문장 치고 조금 어려웠던 글이기 때문에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국가 권력이 강력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 것 같아? 적게 걷을 것 같아? 국가 권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죠? 북한 아니야? 국가 권력, 국가의 파워 말고 내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힘이 가장 센 데는 북한이잖아. 세금이라는 제도가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걸 국가가 수요하고 있죠, 거기서는. 그치? 반면에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정부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 작아. 북한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얘기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국가가 집권하고 있는 힘이 강할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자, 초기 민주주의의 역설은 번성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정확하게 because European rulers for a long time were remarkably weak. 통치자가 약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실 역설이 아니다. 통치자가 약했을 때 민주주의가 번성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통치자가 강하면 이제 김정은이 되는 거잖아. 그 사실 아이러니가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지? 자, 주어진 문장 보면 민주주의의 현상은 역설이란 좀 뭐하고 현상은 통치자가 약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통치자의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거다. 이 번성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읽으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가보자. For more than a millennium, 1000년 이상 European rulers lacked the ability, 능력이 없었어. 뭐 할 능력? 평가할 능력. 무엇을? What their people were producing.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능력이 없었어. 그 다음에 to levy substantial taxes based on this. 이것에 근거해서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능력이 없었다. 같은 말이죠. 통치자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너 얼마 벌어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너 얼마 벌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약했으니까. 북한 같은 데서 어렵겠죠. 거기는 모든 자금 흐름이 당국에 의해 추적되고 있잖아. 자, 괜찮아. The most striking way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이 유럽의 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to show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얼마나 적은 수익을 그들이 벌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괜찮아요?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어. 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익이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 괜찮지. 같은 말이죠. 3번. 자, 이러한 이유에서면 세금을 못 걷었어. 그러한 이유에서 뭐 도로 인프라 설비가 어려웠다. 내지는 뭐 공공복지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네. 근데 뒤에 무슨 말 나와요? Tax collectors in Europe were able to collect huge amount of revenue. 상당한 양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윗문장이랑 정면 충돌하죠. 이거 얘랑 정확히 반대말이잖아. 근데 이게 for this reason으로 이어질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은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냈냐면 강력한 이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중세시기에 그러니까 유럽이 중세시대에서 세금 못 걷고 빌빌대고 있을 때 중국 황제나 이 이슬람계 국가들은 were able to extract much more of the economic production. 훨씬 많은
생산 수단을 착취할 수 있었다. 뭐보다? 유럽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할 게 이거야. 그럼 왜 번성했다는 얘기야? 번성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민주주의 역설은 민주주의 내지는 국가가 번성했대. 왜냐하면 약했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거는 시장의 효율성의 마이너스지. 그치? 정부는 시장에 기생하는 주체란 말이야.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건데 정부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에다 세금을 걷는 거잖아. 정부의 힘이 약할수록 시장의 힘이 커지겠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럽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중국이나 여기 나오는 이슬람계 국가보다 결론적으로 19세기, 20세기 유럽이 훨씬 잘 살았잖아. 그 잘 산 이유가 바로 유럽의 통치권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권이 약했으니까 국가가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세금을 안 걷었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경제는 번성했겠지. 그래서 유럽이 잘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면 싹 이해가 되지, 그리? 11.12는 4.3입니다. 4.3. 4.3이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 일단 영상 좀 끊고